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부산 광안리 카운트다운 드론쇼가 공연 직전 돌연 취소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이동통신 3사와 와이파이 접속을 일부 차단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부산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도 멈춰 통신 오류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드론 공연 전후 시간대에 일부 와이파이 접속이 차단됩니다. 수영구는 최근 이동통신 3사와 만나 공연 전후 4시간 동안 드론 운용에 사용되는 5GHz 대역의 프리 와이파이 접속을 차단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2.4GHz 대역의 와이파이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도 중단됩니다. 그동안 드론 공연 시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 중계기 30대만 일시 정지해왔지만 이제부터는 358대의 중계기가 멈추게 됐습니다. 이 밖에 구는 통신 오류에 대비한 예비 공연을 제작하고 전문가 기술 자문단도 수시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영구 관계자입니다. 만약에 본공연에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때는 미리 이제 1,500대 예비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가 대체해가지고 미리 앞서 새해 첫날 드론쇼가 취소된 원인에 대해 구는 많은 인파로 와이파이 접속량이 늘면서 네트워크 혼잡이 빚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연 취소 당일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했지만 결국 드론이 뜨지 않았던 만큼 이 같은 조치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도 나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내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확대됩니다. 부산 전체 기업 중 25%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되레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3년 전 법 최초 시행 때 부산 지역 적용 대상 기업은 3천여 곳, 전체의 1.8%에 불과했지만 이제 4만 5천여 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부산 전체 기업의 25%로 업체 4곳 중 1곳은 중처법 적용 대상인 겁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장은 우려와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건비와 자재값이 오른 데다 앞으로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중처법 확대 적용에 대비할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부산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제조업체들이 아예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A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의도치 않게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노동계에서는 법 공포 후 유예 기간이 3년이나 됐지만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무했다며 확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산재 사망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처법이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겁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입니다. 2년 더 다시 연기가 된다고 하면 준비 또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가야 이게 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지금이라도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중처법 확대가 노동 현장에서 우려와 환영의 희비쌍곡선으로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와 대회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최종 보고회를 여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열흘간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리는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전 세계 40개국에서 선수단만 2,000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입니다. 특히 한국 탁구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회가 개최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김택수 사무총장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이벤트입니다. 1926년 최초 개최 이후 65회를 개최한 탁구 종목 최고 권위 대회이기도 합니다. 파리올림픽 티켓이 16장 걸려 있어
각국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가 다가오면서 부산시와 대회 조직위, 경찰과 소방 등 관련 기관은 오늘 오전 시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회 기간 하루 평균 10,000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숙박과 교통,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준비 상황을 살폈습니다.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지 보다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고 우리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초점을 좀 맞춰서 오늘 보고회에서는 백스코 내에 경기장을 마련하는 만큼 스탠드식 관중석에 대한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등 각 기관별 건의사항도 논의됐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대회 기간 중 각종 관광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부산의 도시 이미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인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부산경찰청 소속 A총경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A총경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운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부산 지역 낙동강 생태공원 5곳의 화장실 가운데 절반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낙동강 하류 생태공원 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59개 화장실 가운데 46%인 27개가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5개는 장애인 전용 칸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으며 12곳은 리프트 고장, 경사로 파손 등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의 경기 전망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 결과 1월 부산 지역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72로 나타났습니다. BSI가 100 이하면 앞으로 경기 전망을 더 안 좋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업체들은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48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법이 한 달 만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지법은 피해 회복 실무팀을 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부정 출급된 공탁금 사건 번호 등을 올려 피공탁자들이 피해 사실을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 A씨를 상대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이어가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 회복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7.2도, 습도는 35%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